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조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상승이 이제는 좀 일단락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과열 상태로 들어섰기 때문에요. 반락은 당연히 나타날 만한 그런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조금 깨림칙한 거는 이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제가 이 FOMC 회의 직전에 재무부 쪽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고 또 경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왔었던 그런 모습들로 이 회의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한 변화가 1월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지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달러 약세 쪽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1월 초부터 미리 다 반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로 해가지고 또 이후에도 이벤트 이후에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역부족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벤트 내용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그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시장 점검을 하고 그쪽 내용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조정이 하락 전환에서 막 내려가고 폭락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조정 나올 시점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거의 만들었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반도체 쪽에서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 이 3배짜리 추정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그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0월 13일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6불 21센트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15불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져 본다면은 계산해 보니까 뭐 146%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과 10월부터 올해 1월이니까 3달 간격에서요. 그러니까 3배짜리가 이렇게 뭐 한 150%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지수 보면 30% 정도라고 30%가 아니죠.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50%라고 해도 적지 않은 거죠. 사실 반도체 지수만 놓고 봐도요. 그리고 3배짜리 추정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150% 수익이 났지만 사실 이게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뭐 최고점에 파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앞뒤에 한 10%씩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안 나겠지만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 정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로 강했었다라는 게 나타나고 당연히 또 조정 사이클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기술적인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붉은색 선의 20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진바닥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자산시장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형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깊이 좀 가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일 이평선 있는 위치가 12불 50센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른 상승폭이 한 24% 조정을 받으면 13불 20 그리고 38% 조정받으면 11불 80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그러니까 한 13불에서 한 12불 사이 정도 이 레인지 안에서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최근에 15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죠? 그러니까 한 3불 정도 내리니까 최근에 오름폭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빠지고 고점에서 보면 한 20% 정도 좀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만 빠져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반도체 이 3배 추정하는 그런 경우는 뭐 하루에 뭐 10%씩 움직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자라고 권유는 못 드리겠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태까지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12불 정도 전후로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15불에서 또 금방 또 어제 13불대로 금방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12불이라고 하더라도 뭐 오늘 내일 사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에 있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그 정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가 이런 선도를 했었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테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재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좋다라고도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우리가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가 틀려진다라는 게 성장주의 그 가격 논리였단 말입니다. 네. 금리 상승 기간 동안에요. 그걸 역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금리가 하락이 되면은 미래 수익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점점 높아진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금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게 아니라 네. 금리가 정점을 친 다음에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네. 성장주 쪽이 당연히 좀 제일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그동안에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금리 영향 때문에 안 좋았던 게 반전이 돼서 좋아진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게 좀 불안하거나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계속 안 좋아지고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안 좋아지는 게 정점이다. 이렇게 막연히 보실 게 아니라 네. 금리하고 연동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 반도체 지수가 뭐 5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FOMC가 이번 주에 또 앞두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도 조정이 계속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번 회의 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의 흐름이 과연 과거의 흐름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2016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반전된 다음에 상승 흐름 이거를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나스닥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이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오렌지색으로 타원을 그려놓은 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정책이 바로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의 모습이 거의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정의 폭은 이쪽에서 작년을 보면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왔지만 네. 실제로 그 앞에 이 2020년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조정을 다 반납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조정을 볼 때 깊이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깊지만 흐름 자체는 정책이 전환되었던 이 2016년 흐름하고 아주 비슷하고 단순히 또 정책뿐만이 아니라 경기 흐름도 이때 경기가 반전되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전체가 반전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보인 이후에 2016년 후반부에 경기가 반전돼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반전을 못했는데 네. 계속 안 좋아진 것이 벌써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언젠가는 반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2016년에 여기를 마무리 짓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쪽으로 대세 상승이 상당히 오랫동안 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이 이러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 2003년하고 2004년에도 계속 강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2017년하고 18년처럼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저 인간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배경 요인을 따져본다면은 정책 전환과 경기의 반전 이거 포인트로 삼아서 네. 향후에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2023년 넘어서 2024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전약 후강이라든지 전강 후약 뭐 이렇게 올해를 이제 점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강 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너무 해버렸기 많이 때문에. 올라서. 예. 네. 근데 전강 후약이라고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순점이 뭐냐면은 보통 기업 실적이 이 상반기에 저점을 기록한다라고들 지금 이익 모멘텀을 계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주가로서는 저점인 게 분명하고 뒤에가 높아질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후약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보다 계속 안 좋아지다가 더 안 좋아져서 막 이렇게 될 리는 거의 확률적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좀 돌아서거나 바닥을 만드는 시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뒤쪽으로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더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다면은 저는 이 전강했다가 후는 더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강을 했기 때문에 후약을 대비해서 뭐 미리 뭐 지금 하락을 대비하자 이런 전략보다는 이번에 들어섰다가 이제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으로 들어서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강보다 또 후강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저점 붕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걸 제일 겁내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전저점 붕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이제 국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바닥을 형성했다고요. 네. 그래서 국채하고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섰다는 점, 이 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산 시장이 바닥권을 보통 형성할 때는 채권하고 국채하고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산이 워낙에 싸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작년 10월부터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반 상승이 나타나는 걸 근거로 본다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바닥이 진바닥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바닥이 진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FOMC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네. 거기서 미국의 GDP, 고용, 인플레이션, 주택 시장 이 부문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좀 장황하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새벽에 나온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들을 인용하기에는 약간 좀 준비 시간이 모질라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네.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지나간 분기가 미국 경제가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이 개인 소비 쪽이 좀 많이 쭈그러들었고 주택 쪽이 좀 찌그러들었는데 네. 그것이 내년에는 좀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회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좋았고 안 좋은 점은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네. 리스크 요인을 점검을 할 때 어떤 걸 점검했냐면은 이 상품 시장 제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이 다시 상품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확률은 러시아하고 저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화됐지만 아직도 페드의 타겟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이번 FOMC 회의 때 좋은 소리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고 향후에 반전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FOMC 회의도 이 재무부의 분석 자료하고 거의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FOMC가 뭐 내일하고 모레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그 결과에서 보면은 무슨 피벗이나 무슨 네. 금리를 반전시키거나 정책을 크게 변화시켜서 시장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자료가 오늘 새벽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오르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미리 조정을 받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 따라서 미리 조정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나와봐야 크게 움직이는 보다는 기간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